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젊음을 되찾는 단 하나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주하는 그 순간, 혹시 지금도 어깨나 목이 뻐근하시진 않으세요? 혹은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거나 아침부터 얼굴빛이 칙칙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드릴 이 단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실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 삼아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80세 여성이 제 외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살아있었어요. 제가 감탄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딱 5분만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제 아침 루틴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5세인 지금 제 얼굴에는 아직도 무리 없는 탄력이 남아있고 눈가 주름도 깊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유전 때문도 고급 화장품 덕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피부 노화를 피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은 얼굴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혈류입니다. 혈류는 우리 몸의 생명선이자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얼굴은 금세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혈류의 시작점은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서부터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무릎 아래 종아리는 제2위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위를 아침에 잠시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얼굴빛이 살아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아침 루틴에 이 5분을 추가한 뒤로 오후 다리 붓기가 줄고 눈가 그늘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시술도 값비싼 기계도 아닌 바로 일상 속 5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5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제 진료실을 찾은 8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자꾸 처지고 화장을 해도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침에 종아리를 써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아리요?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 얼굴 주름과 탄력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하체의 혈류 정체입니다. 특히 종아리는 중력을 거슬러 피를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고 종아리 아래로 몰린 혈액이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산소와 영양소가 얼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피부 세포는 점점 말라가듯 시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제2위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위의 근육을 아침에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와 피부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도 크게 증가합니다. 놀랍게도 얼굴 마사지보다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근거 있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올라가고 내쉬며 내려옵니다. 이 간단한 카운트 10의 반복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고 마치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요즘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덜 부어 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칙칙하던 그분이 간단한 이 운동만으로 그런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 강화입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다시 땅에 내리는 동작은 평형 감각을 자극하고 노년기 낙상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75세 이후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출도 줄어들고 결국 얼굴 표정까지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침 5분의 종아리 자극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너무 값진 투자 아닐까요? 얼굴에 바르는 크림 하나보다 종아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시도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문득 눈가가 무거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톤도 평소보다 칙칙하고 입꼬리마저 살짝 내려간 듯한 느낌이다. 75년을 살아온 피부가 이제는 내 말을 안 듣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던 그날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목 뒤 찜질이었습니다. 목 뒤, 정확히는 뒷목의 가운데 부분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자율신경의 핵심 조절 지점입니다. 특히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며 피부 재생 능력까지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위에 갈색 지방세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갈색 지방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조직인데 이 세포는 열을 만들어내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목 뒤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체온 조절뿐 아니라 체내 대사 속도도 높아져 젊은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단단히 짜낸 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립니다. 그 수건을 목 뒤에 대고 깊게 호흡을 하며 3분간 앉아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 80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목 뒤 찜질을 매일 하니까 하루가 참 부드럽게 시작돼요. 마음이 덜 급해지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분함이 있어요. 그분뿐 아니라 실제로 목 뒤 온열 요법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 불안감이 줄고 숙면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불면이나 무기력함도 자율신경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찜질이 그 균형을 되돌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얼굴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눈가와 광대, 턱 라인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굳은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생기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며 표정부터 부드럽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한 후 저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피부에 탄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눈매가 부드러워지면서 나 아직 괜찮아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곧 하루의 자세를 바꾸고 삶의 리듬을 조율하게 됩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로 하루를 리셋하는 기적. 목 뒤 찜질. 오늘부터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혹시 빵 하나, 커피 한 잔, 또는 달콤한 요거트로 가볍게 시작하지 않나요? 사실 그 가벼움, 이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부 속부터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의 주범으로 자외선이나 수면 부족을 떠올리지만 피부의 깊은 층에서 비밀리에 일어나는 당화 현상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당화란 체내에 남은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스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노폐물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를 탄력 없고 거칠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그 이유는 수면 중 우리 몸이 장시간 단식을 하고 혈당이 낮은 상태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당분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당과 단백질이 과도하게 결합하여 에이지스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즉, 단 하나의 잘못된 아침 식사가 피부 노화를 3배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70대 여성은
매일 아침 데니시 페이스트리와 달콤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피부 탄력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침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고 2달 후 그녀는 친구들에게 화장품 바꿨어?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화는 단지 피부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이지스는 혈관에도 침착되어 탄력을 잃게 만들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아침 한 끼가 피부 노화뿐 아니라 생명 건강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흔히 건강식으로 오해받는 시리얼, 요거트, 잼 바른 식빵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포장만 다를 뿐 모두 고당분 식품이며 에이지스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요거트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설탕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에 비해 GI 지수가 낮은 통곡물, 생채소, 계란 등의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당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이요법이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과학적 식사 전략입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는 더 이상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아침을 먹을 것인가? 젊음을 지켜내는 아침을 먹을 것인가? 그 선택은 매일 아침 여러분 앞에 놓인 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외래에 오신 74세 여성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바꿔보라고 하셔서 일주일 해봤어요. 그런데도 다르네요. 아침 거울 속 제 얼굴빛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화를 막는 식사는 거창한 조리법이나 특별한 식재료가 아닌 순서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빵을 드시더라도 흰 식빵은 피해야 합니다. 흰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꿔보세요. 단순한 대체이지만 혈당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잼을 바르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나 무가당 피넛버터를 사용해보세요. 잼은 설탕 덩어리인 반면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피넛버터 역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무가당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과일 요거트는 단맛에 속아 피부를 늙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시나몬을 살짝 뿌려보세요. 시나몬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천연 조미료로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일, 아무리 건강식이라 해도 과일을 단독으로 먼저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과일의 당분이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위에 바나나를 얹거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들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 대체해보세요. 특히 아몬드 밀크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이제 한 끼 식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채소 샐러드 삶은 달걀 1개 또는 무염햄 1조각입니다. 통곡물 빵 또는 잡곡밥 소량, 무가당 요거트에 시나몬을 소량 넣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영양가 있고 피부에도 좋은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기만 해도 혈당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피부가 놀랍게 반응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만 바꿨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무슨 좋은 거 하시나 봐요? 하고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5년, 10년 후의 얼굴을 지킬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외래 진료 중 환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을 때마다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 보여요. 웃어도 예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거울을 보여주며 조용히 물어봅니다. 혹시 요즘 얼굴 근육을 얼마나 자주 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놀라며 대답하십니다. 얼굴 근육이요? 그런 건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크림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표정근입니다. 얼굴 근육, 즉 표정근은 우리가 웃고 찡그리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다리나 팔의 근육보다 훨씬 섬세하고 얇습니다. 자주 쓰지 않으면 금세 탄력을 잃고 힘없이 처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적으로 무표정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은 점점 퇴화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도 우리는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을 보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생활이 길어지면서 입과 볼 근육의 사용 빈도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입 주변의 팔자주름, 턱 라인의 처짐, 눈가의 무표정함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얼굴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얼굴 근육은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금세 회복력을 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한 후 거울 앞에 서서 3분간 얼굴을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 이, 우, 에, 오 5개의 모음을 또박또박 크게 입을 벌려가며 발음해보세요. 입만이 아니라 눈과 이마, 뺨까지 함께 움직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며칠만 반복해보면 입가가 가볍게 당겨지고 볼 주변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다문 채 혀를 천천히 입안에서 회전시키는 혀 돌리기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 동작은 볼과 입 주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며 침샘을 자극하여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얼굴 근육 운동은 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동시에 머리 회전도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을 한 70대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고요. 사실 아무것도 바꾼 게 없거든요. 딱 이 운동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미용을 넘어서 건강과 활력, 심지어 자존감까지 회복시켜줍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지만 생기 있는 표정은 우리를 더 밝고 젊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살짝 웃는 얼굴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입꼬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그 한 번의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 근육을, 마음을, 그리고 하루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얼굴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며 결국 삶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3분 동안 할 수 있는 표정근 운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루틴이자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체감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음 얼굴 체조. 입을 크게 벌려 아, 이, 우, 에, 오를 천천히 반복해서 발음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 이마, 눈썹, 뺨까지 가 연동하여 크게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아에서는 입을 세로로 크게 벌리고 이에서는 광대뼈까지 웃으며 늘려주는 식입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벌써 볼 안쪽과 입 주변이 약간 뻐근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혀 돌리기 운동입니다. 입을 다문 채 혀끝으로 윗잇몸 바깥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10회, 왼쪽으로 10회. 이 운동은 입가와 턱 라인 근육을 단련시키고 입안의 침샘을 자극하여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동작은 팔자주름과 이중턱 개선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썹 리프트입니다. 양손의 검지를 각각 눈썹 위에 올려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눈썹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며 10초간 유지하세요. 이걸 3세트 반복하면 눈꺼풀 처짐이나 눈가 탄력 저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자주 쓰지 않는 이마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면 약 3분 소요됩니다. 세안 후 혹은 스킨케어 후에 거울 앞에서 간단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약간 피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운동의 효과라는 증거입니다. 한 72세 환자분은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뭘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요즘 무슨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이 운동은 심리적 젊음을 불러옵니다. 얼굴을 움직이면 뇌가 자극을 받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면 뇌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표정근은 외모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노년기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인 연하장애, 즉 삼킴 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혀와 입 주변 근육을 단련해두면 식사 중에 살에 들리는 일이 줄어들고 결국 폐렴 같은 2차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운동은 미용과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지켜주는 셈이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단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작은 시간의 반복이 오늘보다 훨씬 환한 얼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또 늙었네. 이 말 혹시 무심코 중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피부보다 먼저 뇌를 늙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는 말과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자신이 내뱉은 말은 그 어떤 외부 정보보다 강력하게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예뻐 보여, 오늘도 활기차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사람과 나이 들었어, 피곤해 보여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 사이의 피부 상태, 표정, 심지어 호르몬 분비까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자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어머, 그건 너무 부끄럽네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뇌가 새 자극을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고령자들에게 매일 당신은 젊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더니 단 2주 만에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걷는 속도까지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가수이자 배우로 오랜 세월 동안 젊음을 유지해온 분들 중에는 매일 거울 앞에서 오늘도 난 예쁘다 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는 자극이 됩니다. 자극을 받은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효과는 다시 피부세포의 재생력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실제로 권하는 아침의 긍정 한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젊어지고 있어. 지금 내 피부는 다시 살아나고 있어.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더 빛날 거예요.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소리를 내면 뇌는 훨씬 강하게 반응하고 말의 에너지를 몸 전체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눈을 보며 말을 걸면 뇌는 이를 외부의 목소리로 인식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여성분 한 분은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끝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며칠 전 처음 보는 분이 저더러 60대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은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10년을 돌려준 것 같아요. 말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지만 뇌를 통해 피부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늙는 하루를 시작할지, 젊어지는 하루를 시작할지,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문장,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아침 습관, 종아리 자극, 목뒤 찜질, 당화 예방 식단, 얼굴 근육 운동, 그리고 긍정의 말, 이 모두를 실천하기 위해 거창한 결심이나 돈,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일 아침을 바꾸겠다는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75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젊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주름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본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달리 만들고 얼굴빛을 달리 만들고 결국 제 삶의 방향까지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리를 한번 들어 올리고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대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번만으로도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짜 효과는 반복에서 나옵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피부를 살리고 마음을 단단히 하며 얼굴을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이 여러분 안에 이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싼 크림도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말, 당신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자기 돌봄이라는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이 어느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78세의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나이 드는 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나를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젊음이란 단지 피부가 팽팽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다른 건 몰라도 딱 이 2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종아리를 움직이는 작은 동작 하나, 그리고 거울 앞에서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오늘도 잘해보자. 나는 아직 충분히 젊다. 그 한마디가 아마도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아름답게 바꿔줄 것입니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고 표정이며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아침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